무상급식 후폭풍에 안철수 열풍 방관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1979년에 돌아가신 후 18년 동안 정치와 거리를 둔 나에게 큰 전환점은 1997년 연말 IMF 사태였다. 그 해의 크리스마스 시즌은 국가부도로 인해 서울 도심이 썰렁한 모습이었다. 아버지와 국민들이 세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있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나를 정치의 무대로 이끌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데 기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2004년에도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을 맞아 수렁에 빠지자 4월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대표를 맡아 달라는 다수의 요청이 들어왔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17대 총선에 도전했다. 손이 부을 만큼 시민들과 악수하고 붕대로 손을 싸고 선거 현장을 누볐다. 다행히 결과가 나쁘지 않아 한나라당은 몰락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2007년 정권 교체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11년 말 한나라당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 8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먹구름이 피워졌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은 확고한 반대지만 지자체 사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공방에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자 전국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선거 지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장 보선은 정치적 비중이 크고 이후 총선, 대선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 나도 손을 보태야 할 상황이었다. 특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불어닥침에 따라 안철수 열풍은 기성 정치권에 큰 경종을 울렸다. 나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지만 당은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당에서는 나의 조기 등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내 주변에서는 2012년 총선까지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홍 대표는 당의 쇄신을 약속하면서 버티려 했지만 2011년 12월 2일 디도스 사건이 터져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사이버 테러를 가한 범인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의 구급 비서로 나타나면서 여론은 악화되었다. 결국 홍 대표는 사퇴하고 나는 12월 19일 당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 당시 나를 아끼던 주변 인사들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며 크게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라 당을 살려놓지 못하면 정치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가 만류하는 주변에서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고 7년 만에 다시 당의 비상 상황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의 심정은 2004년 총선 때와 유사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심경이었다. 김종인과 이준석 비대위원으로 발탁 19대 총선이 다가온 상황에서 당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어 비대위 구성이 급선무였다. 나는 당이 외부와 젊은 세대에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대위 구성 중 11명 중 6명이 당 외부에서 왔는데 김종인 전 의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이준석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조동성 서울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등이었다. 당 사정이 좋지 않아도 외부 인사들에게 비대위 참여 제안이 된다고 해도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내가 직접 연락을 드려 비대위 참여를 승낙받았다.
그러던 중 2012년이 되자마자 박희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이 터졌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대표 경선에 나섰던 박 의장 측이 돈을 뿌린 사건이었다. 디도스 사건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발생해 여론이 다시 들끓었다. 시련이 혼자 오지 않고 몰려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막하지만 정공법대로 가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당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부패는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었다.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대비해 당의 환골 탈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 바뀌어야 했다. 당명을 공모해 9천 건이 넘는 응모를 받았고 전문가들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후보 3개 중에서 새희망한국당, 한국민당, 새누리당이 나왔다.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된 이름은 새누리당이었다. 당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이라는 명칭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난 새누리당이란 이름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새와 누리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쇄신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012년 11월 30일은 새누리당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당의 상징색을 변경한 날로 이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통적으로 빨간색은 좌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있었고 당시 유승민 의원은 당에서 정한 빨간색 선거 운동복이 아니라 파란색 옷을 입고 선거를 치르는 등의 반발을 보였다. 나는 이런 변화와 반발이 당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변화를 보여주려면 당의 외형적인 변화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호소하는데 빨간색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당명이 변경되었지만 국민힘까지도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상징색 변경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당이 너무 보수화되어 보이는 인상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보수 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따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2009년 5월에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한 연설에서는 원칙이 바로 선자본주의를 주창했다. 이 연설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다루며 민간 부문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우쳐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주주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시켜 더 높은 기업 윤리를 창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독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정부는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보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 연설은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연설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구상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방미 기간 중 김무성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 문제로 인해 청와대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해당 연설은 언론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이 연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2012년 초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한 노선 변화를 진행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경제 민주화가 있었으며 이는 2012년 1월 30일 당 비대위에서 의결한 정강 정책에서 명시되었다. 해당 정책은 시장 경제의 효율 극대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 민주화를 구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경제 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과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당시 MBC 라디오로 방송된 정강 정책 연설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경제 원리를 잘 작동하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선거를 노린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나친 좌클릭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정책은 당시 한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인물 교체는 급한 과제 중 하나였고 2012년 1월에는 공천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영입했다. 정 전 이사장과 나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지만 그의 공정한 공천심사 역량을 소개받고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부탁했다. 내가 정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위기에 빠진 당을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공천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나는 당권을 갖고 있던 2004년 총선과 2012년 총선에서도 공천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당시 공천관리는 현역 의원의 25%를 컷오프시키는 강수를 도입하였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나는 정홍원 위원장과 권영세 사무총장에게 공천 실무를 일임하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일부에서는 친박계와 친이계의 불공평한 대우를 비난하고 친이계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는 정홍원 위원장과 권영세 사무총장에게 공천 실무를 일임하고 사후적으로 보고만 받은 것으로 친이계의 핵심 인사인 이재호 의원이 공천을 받아 김종인 비대위원이 사퇴 반발